음, 안녕하세요. 이제 좀 방송 오늘 주제는 간만에 이제 특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와 조금 지방선거 더불어서 하고 부동산 그 국토부 차관 발언 관련돼서 이제 한마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걸 참고하셔서 이따 심야 시사 때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 이제 김건희 특검이 이제 명태균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환하는 느낌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속보로 14건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기사를 통해 나왔어요. 이건 공론화된 상황입니다. 이 공론화된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14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두 명의 후보가 아닌 여러 명의 후보를 명태균이 여러 가지 샘플을 통해서 여론조사에 의뢰했고 이거는 용산이 원하는 후보를 여론조사 해줬다라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봐서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느냐, 즉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이미 윤석열의 그 윤석열과 김건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14건이 최소한 뭐 한 명의 후보를 두세 번씩 돌렸기 때문에 보통 뭐 한 4명? 한 4~5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점으로 보았을 때는 통일교 문제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샘플링 조작을 통한 후보 선출의 방식을 국민의힘 내부에도 적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이 방식을 하면서 대통령 경선이라던가 이번 대선 22년도 대선 경선 그러니까 22년도와 27년 25년도 대선 경선에서의 그 샘플링 조작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의 당선 무효와 더불어서 이건 역시 정당 보조금 회수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굉장히 아수라장입니다. 일단은 통일교에게 17개 시도당이 돈을 뿌렸고 그 시도당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명태균이 의뢰를 받고 샘플링을 돌려주는 것이 14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14건에 대해서 용산이 또 직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부분을 그 당시 지도부는 용산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공유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추가적으로 이제 당 내부에서도 빨간불이 동시에 들어온 거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계엄이 처음에 터졌을 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계엄의 그 주된 원인으로 명태균 리스크를 뽑고 있거든요. 명태균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떠들고 다녔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 부분을 또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창원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다가 안녕하세요. 네. 쿠피님 오랜만에 봬요. 창원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다가 이게 부산 쪽에서 또 검토를 하다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왔죠. 근데 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시고 있는데 누구냐면 이창수입니다. 이창수는 전주지검에 있었죠. 근데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딱 발령을 내고 그 다음에 이창수가 그 자료들을 제가 알기로는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산에 내부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보고 이후에 우리가 명태균 특검을 하자라는 여론을 만들었죠.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가, 근데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이었고, 그 과정에서의 이제 여론이 좀 점점점 무르익어 가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밤 10시 반쯤에 나와가지고 술을 먹은 듯한 인상으로 좌파들을 좌파에 경도된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 지금 대통령님이 라이브를 켜고 국민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국회로 갔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의 명장면들이 나왔죠. 뭐 안기령 앵커, 안기령 지금 대변인이 이제 총 가지고 이제 있는 군인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나, 이제 국회 보좌관들이 이제 소파나 이런 걸로 막는 부분이라던가, 이제 우원식 의장이 담을 넘는 부분이라던가, 이제 서미화 그 당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비례대표분도 이제 보좌관의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표결해서 해제를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탄핵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드리자면, 이때 추경호, 신동욱 같은 경우에는 국회 내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추경호는 이제 국회보다는 당사로 이제 여의도 당사로 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안에 국힘의원들이 있는데 이제 방해를 했다는 의혹이 있죠 지금. 그리고 그 계엄 당일날 약간 뭔가 새 출발을 하듯이 이제 면도하고 약간 이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금 추경호와 신동욱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명태균의 수사가 시작된다는 건 우리가 계엄의 시작점으로 간다. 계엄의 시작점으로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본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은 말금님 저 이따가 질문 시간에 그러니까 질문 좀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브리핑을 좀 해드려야 되는 시간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명태균의 수사는 계엄의 원인과 시작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 계엄의 원래 원인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하고,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부분을 숨기려고 했는지, 저는 명태균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김건희에 대한 문제들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명태균에게 조금 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최상목이 국보위 같은 기관을 만들려고 했고, 그 국보위 같은 기관을 만든 다음에 약간 김건희를 유신 체제처럼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명태균이 다시 저쪽으로 넘어갔을 확률도 전 있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저쪽으로 넘어갔을 확률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명태균의 등장 자체도 엄밀히 따지면 총선에서의 대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자기의 위험이 올 걸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개헌선이 100석이잖아요. 저지선이 100석이. 그러니까 그 100석을 사수를 하면서 자기 사람들로 국힘 내부에 심어 놓으면 어떻게든 탄핵만큼은 막을 수 있겠다. 정권은 내주겠지만 탄핵은 안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대체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김건희가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부분에 아킬레스건이 있고 이 부분을 특검이 처음에 입장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어, 짚어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김상민 검사의 문제 자체도 원래 이런 공천에 대한 문제고, 김상민 검사는 대놓고 문자를 보냈죠. 어, 이제 정치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지역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아가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원석이 징계를 때리고 조금 윤석열한테 반기를 들려고 하니까 이원석도 날라갔죠. 그리고 나서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심우정이었고, 심우정은 적어도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진행이 됐을 때 박성지의 지시를 받고 대검의 회의를 주최를 했고요. 거기 뭐 김주현 민정수석도 있었죠. 김주현 민정수석은 안가 회의 핵심 멤버라고 일컬어지는 후보입니다.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냐면 그 이후에 이제 체포가 직위원을 통해서 풀려났고 체포적 부심에서 풀려났고 그 부분에서 재항고를 즉각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제 심우정은 하지 않았고 거기에 밖까지 변명을 들어놓은 상황이고 현재 그거에 대해서 심우정은 본인 딸의 부정취업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크게 나아가서는 검찰과 대통령실 그다음에 명태균의 유착 관계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 우리의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들도 훨씬 깔끔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권성동 이철규가 날아간 상황에서 그나마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김진태인데, 김진태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명태균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느낌이죠. 원래 처음에 이제 황상무가 공천을 받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김진태가 단식도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다시 김진태로 갔는데 그 김진태도 지금 뭐 이제 명태균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거냐면 또 이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뭐 밥을 먹었다 여러 번 먹는 걸 봤다 그리고 명태균 추천했다 그리고 명태균과 또 연관된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 천하람이죠 같이 가서 땅 팠죠 이준석 천하람도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도 쉬운 상황은 아니다 매우 위기의 상황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명태균과 연관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퀴즈. 여기서 명태균과 연관된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음.
여기서 퀴즈 명칭과 연관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음, 음.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퀴즈 명태균과 연관된 마지막 사람은 누굴까요? 종묘 맞을걸요? 명태균과 연관된 마지막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분 TV 자주 나오시는데 누굴까요? 오세훈도 있고, 누가 있냐면 오세훈도 있고, 한 명, 그걸 깜빡했다. 오세훈도 있었고, 김종인이 있어요, 여러분. 명태균을 여러 명한테 소개시켜 준 건 그러니까 오세훈도 명태균한테 받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김종인, 윤석열 캠프 가 있었던 거. 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다가 잠깐 채팅 때문에 소리 줄인 거예요. 황금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김종인이에요. 김종인. 김종인이었다가 이제 윤석열로 틀어져서 나갔다가 다시 막 설득해서 데려오고. 뭐 들은 이야기로는 저기 종인이 할아버지 소문에 의하면은 윤석열 그래도 안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대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좀 더러운 인간의 유형들, 그러니까 정치의 뒷배들을 전부 다 이제 좀 수사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요. 뭐냐면 이제 이준석 날라가지, 천하람 날라가지 다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종인도 파지고 이러면 오세훈으로 갈 수 있는 다이렉트 여지가 생겨요. 지금 김진태, 그다음에 박완수, 그다음에 유정복 지금 이권 대체 김영환, 그다음에 오세훈 다 날라가요. 그러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이게 결정적으로 이런 게 결정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확 뜨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음. 이게 결정적으로 확 뜨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선이도 날아갈 것 같거든. 예. 그게 의원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선도 날아갈 것 같고 김종인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방선거가 이제 재보궐도 있기 때문에 재보궐 그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거죠. 재보궐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노리는 사람들은 조금 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또 이제 서울시장이 날아가면 또 이제 만약에 입건된 상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붕 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막 구체화 안 돼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오세훈을 이기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경기도도 김은혜고 뭐 인천도 유정복이고 이러니까 뭐 유정복, 윤상현, 뭐 배준영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인천은 지금 적합도 1위가 적합도 1위가 적합도 1위가 누구냐면 아니에요. 구피님 유리해요. 서울만 무리하고 유리해요. 인천 1위가 인천시장 시장이 박찬대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서울 빼고 민주당이 판이 전체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서울 빼고 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공천받지 않을까를 그걸 해야지. 지방선거 판세 자체가 불리해졌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해요. 그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 불회가 섞인 얘기입니다. 그거는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그건 너무 불회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흐름이 이상해지는 거는 맞는데 전체적인 여주 상 분위기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겠죠.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 39%, 야당 후보가 돼야 된다 36%, 이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정당 지지율이 42대 25예요. 정당 지지율이 42대 25예요. 정당 지지율이. 근데 여기서 우리의 베이스가 원래 강한 경기 인천이 뒤집힌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저건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민주당의 불만이 외부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외부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분리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불안 요소 이 정도로 보는데 누구는 판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판세가 유리하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막 이원택 이런 사람들이 전북도지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판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외부로 좀 빠르게 나온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세 자체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인천시장도 뭐 적합도 1위는 이제 박찬대 의원이 먹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김동연인데 뭐 그래도 김은혜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세종시나 대전이나 충남이나 충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이나 충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힘이 이길 가능성 극히 적다고 보고 명태균으로 김진태마저 날라가면 뭐 유상범 이런 사람 나올 건데 그러면 우상호가 그냥 이긴다 제가 봤을 때 판세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되게 들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많이 되게 좀 이 사람은 부족한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내부적 상황에서는 이제 전현희 의원 정도면 굉장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괜찮은 후보들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불만이 있으셔도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남 이런 데서 조금 표가 확실하게 나오는 사람이니까 전현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박주민 의원이 적합도는 1등인데 임대차 3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물고 늘어지면 굉장히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그 부분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도에 먹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명태균 건과 더불어서 수상택시 1,500억 무조건 물어야 됩니다. 수상택시 1,500억 원래 처음에 750억이었던 거 1,500억으로 2배 뻥튀기한 거 반드시 물어제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예요 이거는. 반드시 물어제껴야 됩니다. 이걸로 공론화 시켜가지고 무조건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18년도판 지방선거가 다시 나오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야 돼? 한 10% 모자라요. 한 2%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한 10% 모자라요. 뭔가 방향성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결과물이 이상해. 방향성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결과물이 이상해요. 응.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은 괜찮은데 자꾸 이상한 거에서 욕심을 내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경찰이 김영환 뭐 유정복은 잡아놓기 때문에 당이 지금 이제 대법관들하고 공개적으로 오세훈을 물어 제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오세훈을 물어 제끼지는 않고 있는데 오세훈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단 말이에요. 되게 끔찍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오세훈 3선 하면 무조건 대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제 세탁이 된단 말이에요. 괜히 3선 이런 경력이 생기면 대권 주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태균을 진짜 미친 듯이 물어 제껴야 됩니다. 특검도 연장할 만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 김건희 특검 2차 연장한 거 아세요? 이제 김건희 특검도 이제 11월 말 가면 거의 끝나요. 이제 끝나가요. 3차 연장해도 성탄절이야. 그때까지 일 끝내야 돼요.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김영환도 넣었어. 김진태도 얘기가 나와. 누구냐? 유정복도 집어넣었어요. 근데 오세훈만 남겨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더 강하게 물어 제껴야 돼요. 사실 그러라고 정청래 뽑은 거잖아요. 당원분들이. 여기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강하게 오세훈의 실명을 거론해도 나쁘지 않아요. 대놓고 오세훈 너 수상택시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 뒷돈 얼마 받았어? 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해도 괜찮아요. 뭐 전략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왜냐 유정복하고 드라가 있잖아 김영환이. 그러면 이제 목표는 오세훈과 조이대다 하면서 물어 제끼면 돼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이제 정청래 욕은 안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전현희를 밀어준다면 박주민을 밀어준다, 장경태를 밀어준다 이게 아니라 대차게 그냥 오세훈 물어 제끼면 칭찬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명태균을 기점으로 박완수, 김진태, 오세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포위하는 느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요번에는 좀 물어 제끼기를 기대합니다, 대표님. 진짜 이거는 대표님이 평소 하시는 말투로 그냥 물어 제끼면 돼요.
이건 제가 조금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세훈을 물어 제낀다, 정말 진짜 응원해 드릴게요. 좀 물어주세요. 오세훈 그거 명태균이랑 수상택시 1,500억 좀 물어주십시오. 정천회 당대표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물어 제껴주세요. 자, 그럼 1차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2차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2차 주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제가 제목에도 달았는데 그 국토부 1차관에 그 부동산 유튜브 나와가지고 발언 잘못해가지고 지금 채널 이름도 부일남인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가 그거 그러더만요. 거길 왜 나가?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얘기를 왜 나가? 그걸 공개적으로 국가는 고의적 그러니까 힘을 써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린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갑니까 거기를? 거길 왜 나가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지금 쟤네 궁지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궁지에 몰려 있는데 저거를 굳이 정부 관계자가 나가서 마치 다시 한번 부동산은 절대 악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국면 전환 제대로 시켜줬잖아. 1차관이 대놓고 부동산 유튜브를 나가서 이 소리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일반적인 국민들은. 안 그래도 저것 때문에 좀 부사세? 부동산 세상에 사는 사람들 난리 났더만. 거기도 되게 악질이에요 악질. 그냥 투자의 개념을 좀 완화시키겠다 이러면 되지. 떨어지면 사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 그리고서 오늘 나가서 사과했죠. 그 유튜브 나온 거 박제가 당했고. 유튜브 나갈 시간에 제발 서류 한 번 더 보라고. 지금 부동산세나 다른 세율의 문제는 세율을 정해놓고 실제 징수가 아니라 세율을 고정시켜놓고 무조건 때려버린 다음에 무조건 떼어버린 다음에 이만큼 무조건 내 너 소득 기준이 어디야 이것만 강요하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런 걸 안 만지고 가가지고 떨어지면 사시면 돼요. 이래 놓으면 부동산 시장에 투자 개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이 서울을 말아먹는 거거든. 서울 같은 데가 지금 사실상 도시가 매우 늙었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투자 개념에 고가 건물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이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 담당자 실무자가 나가서 저따위 발언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그거 나도 동의는 해. 일단 사람이 살긴 해야 되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 경기 인천으로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떨어뜨려서 살게는 만들어줘야지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저거에 대한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에서의 문제를 얘기를 못하고 저래 놓으면 누가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가 나오는 주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혹시 소리 들어갔나요? 어. 혹시 소리가 들어갔나요? 요거는 제가 소리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노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련은 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소리 나왔나요? 저 여쭤보는데 혹시 뭐 소리 나왔나요? 뭐 음악 소리 좀 들렸나요? 아니면 이거 잘라내야 돼서. 음, 잘라내고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돼요. 음. 우리가 판 자체가 잘못 짜여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명의 후보군을 발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동산 이야기들이 이제 흔히 해서 똥을 뿌리는 거라. 음, 똥을 뿌리는 거예요. 똥을 뿌리는 거.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나 어떤 정책 하나하나 이슈에서 까먹으면 김민석 총리가 뭐 나온다 한들 이기기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 음. 사실 부동산이 되게 예민한 문제긴 해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민하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부동산을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을 넘어서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의 개념에서 복지의 개념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굉장히 가져가야 될 핵심적인 가치관이에요. 복지를 투자의 개념에서 복지의 개념으로 바꿔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져가셔야 되고 저렇게 이제 지금 사실 지방선거를 보면 국회 후보들이 저렇게 후보가 없나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후보가 저렇게 없나? 너무 너무 쉬운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만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정말 좀 괜찮은 상황이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화도 낼 필요가 없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서울시장 3선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이슈를 왜 하는 거냐면 모아님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김건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명태균이 14건의 여론조사에 돌렸다라는 게 나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루는 거고 오늘 뭐 다룰 만한 이슈는 캄보디아 얘기도 있고요. 캄보디아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캄보디아 범죄 수익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이 어제 2차 연장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오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 목걸이랑 샤넬백을 이제 특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증거가 조작됐다라거나 그런 이야기들은 뭐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놓고 반박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이따 시면 시사에서 더 깊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있어요. 지금 양평고속도로도 계속해서 뭐 공무원의 죽음을 책임져라 이러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도 이제 특검이 수사를 접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양평도 좀 기대를 해주셔라. 왜냐면 이제 이건 원희룡이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희룡도 좀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대통령님이 좀 게임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를 굉장히 주문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챙겨보실 만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게임 산업 쪽에 한번 챙겨보면 굉장히 괜찮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질병 이런 부분들 게임의 질병화 이런 걸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이 움직여서 표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이슈들을 다뤘던 이유들에는 특검이 분명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이 답답하고 어떻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김건희는 결국 감옥을 가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서 무조건 감옥 가요. 그 부분은. 무지하게 받아먹어 가지고 금 거북이, 금 목걸이, 에휴 샤넬백에다가 에휴 뭔 짓들 하는 건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핵심 정리는 이만큼 하고요. 또 질문 받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질문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오늘 주제 아니어도 큰 틀에서의 질문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국정감사 기간에 또 하필 그 결혼식을 거기서 했더만요. 국회에 거기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좀 미루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조금만 미루지. 다음 주쯤에만 했어도 참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결국 엄마 백 믿고 결혼한 거 아니냐.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국회에서 예전에 이랬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보좌진으로 일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
어. 이랬든 안 했든 그냥 본인이 커리어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일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음. 여러분 그 예전에 정도전 쓴 작가님 있잖아요. 어셈블리 쓰고 그분도 원래 국회 보좌관 출신인데 막 진보 정당 갔다가 보수 정당 갔다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국힘에 있었다 한들 그걸 문제 삼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뭐 내부 정보를 판 것도 아니고. 좀 근데 좀 굉장히 좀 부주의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부주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부주의하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딱 일주일만 참지. 에휴, 뭐 하는 건지. 어. 일주일만 좀 참지. 어. 아, 무슨 캄보디아에서 100억 가까이가 나오네요. 음. 갑자기요? 갑자기 수고요? 질문 나오면 계속 받는 거라. 그래도 1시간은 채워야 돼요. 여러 가지 질문 시간까지 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채워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밝혀진 게 93억인데 저 93억 110명 이렇게 나오는데 저거 더 나올 것 같은데 중간 추산 같은데 저거 사실 막 좀 신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신나야 되는데 좀 요새는 좀 우울한 뉴스만 들려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해요. 막 보면은 그래도 야구는 예전에 많이 못 올라갔던 팀들이 올라가서 그런지 좀 붐이 있는데 요새 사실 스포츠 얘기하기도 좀 시국이 그렇고. 음. 어. 또 야구 얘기한다고 또 그런 얘기한다고 또 들으러 오시지도 않아요. 또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들으러 오시는 것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해서 좀 기운이 없다기보다 이제 저는 이제 시사 유튜브를 하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막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스포츠 얘기를 좀 섞으려고 해도 스포츠 얘기하지 마요 막 이랬다가 또 막 그러면은 막 얘기를 하면은 또 막 얘기하면은 뭐 누구 욕해 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요새는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있습니다. 좀 어떤 주제를 해야 조금 그래도 스트레스 덜 받고 이런 사회 문제들을 좀 바라봐 주실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어. 저는 이제 응원하는 팀이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좀 행복합니다. 정말 올 시즌 좀 스트레스였는데, 어, 감독이 드디어 정식 감독이 선임이 돼가지고 조금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년에는 다시 좀 야구도 보고 할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에는 안 본 지 오래됐고요. 내용이 너무 엉망이어서. 아, 불꽃야구가 감독이 이종범이죠? 아마? 맞나요? 불꽃야구 감독이 이종범인가? 아, 불꽃야구가 김성근이구나. 쪼개져가지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야구 예능이 많이 나오면 좋긴, 스포츠 예능이 많이 나오면 좋긴 한데. 전 요새 그거 봐요. 그 신인 감독 김연경? 그거 봅니다. 어, 예, 둘이 쪼개져가지고 지금 야구는 헷갈려요. 전 신인 감독 김연경 보고 있습니다. 어, 어. 간만에 보는데 그거 좀,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2시간? 막 이런데, 되게 잘 만들었다고요. 간만에 보는데. 음, 음. 그러면 이제 이런 게임 얘기도 하고, 스포츠 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특히 막 엄청 활기차진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저는 사실 걱정의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 이게 어찌됐든, 이제 다음 달이 되면, 특검이 사실상 종료 수순으로 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대통령님한테 뭘 할 거거든, 사람들이. 전 이게 되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찌됐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책임을 좀 대통령님이 지게 되는 구조니까, 한국 정치상. 좀 걱정이긴 해요. 그게 좀 많이 아쉽죠. 이게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가지고 긁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묘해져요. 갑자기 막 긁거든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폭발을 해 버리는데 이렇게 폭발을 해 버리면은 되게 이상해져요 사실. 어. 폭발해지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짚어 드리는 것도 예를 들면은 '아 이러다 진짜 지방선거도 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나오면서 또 다른 음모론이 막 나오거든요. 어. 또 다른 음모론이 막 나와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어. 아 음모론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안녕하세요. 음. 음모론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또 제가 짚어 드려야 여러분들도 상대적으로 덜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근데 또 불안한 거와 실질적으로 그걸로 음모론에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아 그러니까 특검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 이게 이제 저희 집이 1 층이다 보니까 가끔 놀이터에 와 가지고 애기들이 막 소리 질러요. 1 층이다 보니까 애기들이 막 와서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럼 가끔씩 이렇게 마이크를 켜 놓으면은 와 가지고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놀이터예요, 놀이터. 어어. 음. 근데 또 11월 가면 사실상 마무리여 가지고 고민이 됩니다. 아이고. 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건이니까 걱정이 좀 되죠. 우리가 또 그래도 대통령님이 또 욕먹는 거는 또 방어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음. 여러분 방송은 제가 어 종료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쪼끔 어떻게 한 20분 더 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30 분까지만 하다 갈까요? 여러분 식사하세요. 또 여기서 시간 좀 애매하게 놓치면 또 식사 못 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